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5초 정도로 아, 예, 소개 한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힙합을 기반으로 이제 클래식과 메탈과 뭐 다양한 제가 좋아했던 사운드를 녹여내서 저만의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제이햇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형의 정규 앨범 리그레이션 어널리시스가 한국말로 하면 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회귀 분석이 대체 뭡니까? 회귀 분석이라면 이제 우리가 통계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변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탐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쉬운 예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상혁이가 이번에 시험을 본다. 그럼 이 시험 점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컨디션이라든지 현재 건강 상태, 뭐 학력, 뭐 배운 모든 여러 가지들.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이 방법을 써서 조사를 하는데 이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거 이과 냄새가 네, 이과 냄새죠. 뭐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고. 왜 그런 앨범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이곳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앨범에도 뭐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클래식을 다 녹여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녹여냈거든요. 뭐 이제 그 중에 마카펠라도 껴있고 R&B도 껴있고 메탈 사운드 쓰는 것도 껴있고 뭐 트랩, 드릴, 붐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걸 잘 연결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장르들을 이렇게 엮으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의되는 진짜 나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회귀 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여기서 더 덧붙이자면 이제 저만의 색깔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회귀 그쵸. 분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이제 카이스트 박사를 다 아니죠. 네, 여기까지 농담입니다. 너무 예. 진입장벽을 아, 높여버리시는 거 예.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게 큰 틀에서는 형의 예명인 제이의 그렇죠. 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앨범 맞습니다. 아주 라고 정확하게 이제 보셨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이게 되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는 그래요. 이게 오래 살아남고 팬들이 이제 사랑해주는 아티스트라면 자기만의 색깔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뭔지가 딱 이제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유행 따라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한다면 사실 자기 색깔이 있는 아티스트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팬들이 좀 더 이제 그 코어 팬들이라고 하죠. 정말 이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팬들이 오래 남아있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더욱 이제 나의 색깔은 뭘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는 뭘까?를 이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더 이름도 짓고 계속해서 이렇게 음악들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의 특징이 클래식 음악들을 샘플링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앨범에 있는 소스들을 어떤 곡을 내가 어떻게 샘플링 해야겠다, 어떻게 갖다 써야겠다를 좀 결정한 기준이 있다던가. 뭐 그런. 그렇죠.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계획해서 하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샘플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음악과 혼연일체, 거의 뭐 한 몸이 되도록 클래식과의 음악을 아주 이제 적절하게 잘 섞어내는 과정을 좀 거쳤어요. 일반적으로 샘플링이라면 뭐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일부분에만 쓰거나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클래식이라는 음악 그 자체를 음악 안에 깊이 녹여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이제 첫 곡을 이제 우연찮게 비트를 만들게 되다가 여기다가 라흐마니노프라는 러시아의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의 이제 프렐류드라는 음악을 여기다 섞으면은 좀 느낌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를 만들고 나니까 이거 아예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앨범을 만들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게 24년 초에 생각만 갖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좋아하던 프랑스의 모리스 라벨의 이제 라발스라는 음악을 듣다가 잠시만 이거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4로 바꿔갖고 비트 만들면 이거 상당히 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벨리우스라는 핀란드의 작곡가의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다가 이 부분 이거 비트 붙이면 겁나 찰지겠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파편적으로 몇 개만 만들어 놨던 상황이었어요. 24년에 그러다가 이제 한 3개, 한 4개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그냥 앨범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앨범 곡의 코드 구성들을 이제 다 이어지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코드에 맞는 클래식 음악 뭐 있지 하면서 쭉 찾아보다가 제가 마음에 든 것들을 이제 착착착 골랐죠. 되게 즉흥적인 영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확실히 드네요. 맞습니다. 시작은 이제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계획적으로 그것들을 완성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도 싱글 같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EP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규 앨범으로
앨범으로 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한 24년 10월쯤만 해도 저는 이걸 EP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아니 그럴 거면 한두 곡 더 추가하고 좀 더 공들여서 정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실 정말 아티스트라면 정규 앨범이라는 이름이 붙은 앨범이 하나는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진짜 아티스트로서 행보를 걷고 싶구나 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24년 초부터 해갖고 비트 찍고 작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지금이라면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정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앨범을 한번 내봐야겠다, 제대로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었죠. 이번 앨범 곡 제목이 다 두 글자잖아요. 맞아요. 그 다 의도가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두 글자 단어가 주는 힘이 있어요. 뭐 이렇게 비하면 좀 웃긴데 메이플 스토리에 두 글자 닉이 레어닉이잖아요. 갑자기 메이플 스토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딱 뭐 여러 글자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딱 두 글자가 딱 있을 때 거기서 주는 무게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쵸. 8곡이 모두 두 글자로 통일된 순간 굉장히 얘는 기획됐다. 그리고 뭔가 되게 의미 있고 좀 묵직하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저의 이번 앨범의 사운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크고 좀 묵직하고 힘있게 가는 것들, 스케일 크게 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앨범 제목을 그냥 장황하게 쓰기보단 딱 두 글자로 맞춰서 그 분위기에 맞게 좀 힘있게 탁탁탁 잡아주면 좀 더 무게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정돈되고 엄청 정돈돼 보이거든. 약간 그런 느낌을 확실히 그쵸, 주는 그쵸. 것 같긴 해요. 좀 더 곡 단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자 입장에서 이 앨범에 감상 포인트가 있다면 한 가지 꼽고 싶은 게 8곡이 들어있는데 이게 개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1, 2, 3번 곡이 하나로 가도록 이렇게 잘 만들고 4, 5, 6번이 쭉 연결되게 만들고 7, 8번이 분위기적으로 이어지게 이렇게 만들면서 협주곡에서 많이 쓰는 이제 3악장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곡에 8개가 있지만 이렇게 묶음으로써 들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장르나 색깔이 곡마다 전부 다 다르고 코드 진행도 거의 다 다르게 안 겹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하면서 이게 각 곡을 들었을 때도 재밌지만 쭉 정주행할 때도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거대한 스케일의 분위기, 거대한 스케일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딱 들었을 때 스무스하게 곡 연결이 되게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프로듀싱이나 이런 기획까지 다 하시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당연히 하셨겠거니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좀 피처링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갔고. 그럼요. 물론이죠. 그래서 좀 피처링진 분들에 대한 섭외 비하인드나 아니면 좀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앨범을 기획하면서 저의 목소리만 나오는 건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즘 들어선 더더욱 이거를 길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장르적인 요소나 다양한 요소로 환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목소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 또한 조금 루즈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분명히 좀 환기를 해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처링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상혁이를 섭외하게 된 것도 일단 처음에 그때 싱글을 해보면서 좋았던 포인트들이 있고, 일단 랩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딴 거보다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근본 장르인 붐베베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미 곡을 구상할 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만나서 한번 피처링 들어와 보겠냐 하면서 이제 비트들을 2개를 들려줬었죠. 둘 중에 뭐 들어오고 싶냐 하면서 들려줬을 때 이제 상혁이가 사자라는 곡을 택해줬고. 근데 그때 왜 만났었죠, 저희가? 그냥 한번 보자 해서. 네, 취직도 했다 했고. 맞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미 그때 피처링 섭외하려고 만난 것도 있었어요.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열정곡 같은 경우는 되게 뮤지컬스럽게 다채롭게 흘러가는 곡이다 보니까 후렴까지 내가 노래를 해버리면 조금 루즈할 수도 있겠다. 여기선 여자 보컬이 꼭 들어가줬으면 한다 했는데, 전에 이제 발라드 곡 작업을 하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이제 혜리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가만히 목소리를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여기 딱 들어가면 진짜 잘 맞겠다 해서 이제 바로 연락드렸고, 이제 뭐 마지막 곡의 피처링도 소개를 안 할 수 없겠죠 아마. 그러면
근데 그분도 있잖아요. 그 악기로 참여해주신. 그쵸. 피처링. 서운해하시겠다. 보컬 먼저 얘기를 하다 보컬 보니까. 먼저. 네. 전 사실 그때 형이 저번에 음감회 비슷하게 진행해 주셨을 때 기타 솔로로 네. 딱 들어오시는데 그쵸. 딱 이목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탈 사운드를 다 중간에 꼭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좋아했던 힙합 장르로 가고 4, 5, 6번에서는 좀 실험적인 걸 하고 싶어서 4번에 아카펠라로 이어지면서 5번에서 메탈로 가고 6번에서는 특이한 음악을 갔던 건데, 근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밴드를 그래도 한 2, 3년을 같이 하면서 했던 형님이고, 워낙에 어릴 때부터 메탈에 깊이 심취했던 분인데 그냥 메탈도 아니고 이제 바로크 메탈, 막 이제 진짜 마이너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팬이 있는 그런 메탈에 심취했던 분이라서, 이런 분이 들어와서 기타를 쳐주고 솔로까지 해준다면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제 힙합에 녹여냄에 있어서 방향도 잘 맞고 무게감이 좀 무게감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이제 솔로랑 이렇게 해온 거를 받았는데 딱 이건 거예요. 일반적인 기타 솔로가 아니다, 바로크 메탈이다, 이거다 해갖고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처링은 이제 또 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안할 없긴 수 하죠. 없죠. 저도 이게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래퍼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마지막 곡에 그 정상수 씨가 들어왔더라고요. 상수 형님, 예. 이 섭외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여담이지만 뮤비도 발매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뮤비. 네, 그러니까 마지막 곡이 이제 무곡인데, 저는 원래부터 이 비트를 그때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있던 차였어요. 사실 뮤비를 이제 첫 곡인 서곡만 찍고 마무리할까 했던 게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무곡이라는 거를 그냥 싱글로만 내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영상을 좀 찍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첫 곡 뮤비 찍다가 이제 드윈올데이 팀의 이제 대표님이신 이제 규석이 형님이 근데 너는 피처링 안 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다. 한평생 연구만 했다.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나마 우리 이제 상혁이나 몇 명이 생겨서 기쁘지만 아직은 많이 모른다 했더니, 그렇죠. 아니 우리랑 작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연락은 연결을 해주겠다. 네, 연락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그때 이제 밥 먹고 같이 작업한 영상들을 쭉 보다가 상수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수 형님이 뭐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가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상수 형님의 가사를 원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력이야 뭐 이제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워낙에 탄탄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이제 완전 딱 칼박이 붐베 베이스로서 이 무곡이 마침 붐베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굉장히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이 되냐고 여쭤봤고, 한번 바로 연락해 보겠다 해서 이제 MR 있냐 해서 한번 같이 보냈는데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상도 한번 같이 찍어보자 해서 이제 섭외가 된 거죠. 정상수님이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좀 우스꽝스럽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그쵸. 또 음악에서는 좀 항상 진지한 그럼요.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딱 그 피처링 한 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짬바가 있긴 하다. 그 분위기에 맞게 딱 칼박처럼. 그래서 이제 1절 벌스는 제가 했는데, 그래서 더 이제 조금 더 새롭게 멜로디도 입히고, 여기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새롭게 돋보이기 위해서 여기는 완전 칼박으로 창창창창창 무게 있게 가니까 여기서 제가 목소리도 조금 깔고 멜로디하게 가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딱 그 뮤비까지 봤잖아요. 그렇죠. 먼저 봤죠. 저걸 내가 했어야 돼. 이번 앨범 작업할 때 다양한 피처링진이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하나 뽑자면 최애곡이 어떻게 되는지. 최애곡. 네. 와,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감동? 좀 벅차오름을 준다는 포인트에서는 저는 두 번째 곡인 열정을 뽑고 싶어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제가 항상 좋아했던 클래식에서 설계된 복잡한 구조들이 착착착 엮여서 마지막에 모든 사운드들이 쫙 나오면서 거대하게 저한테 다가올 때 저는 그게 진짜 벅차오르더라고요. 약간 눈물 핑 돌 것 같은 그 카타르시스. 마지막에 콰이어랑 바이올린이랑 보컬이랑 모든 사운드가 쫙 쏟아져 나올 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열정을 꼽고 싶지 않나. 또 확실히 들으면서 좀 이제 막 이렇게 벅찬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아쉽네요. 좀 만드는데 우여곡절이 있거나 어려웠던 곡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여곡절이요. 그게 또 사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비트는 이미 잘 나왔었어요. 후렴을 짜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생각이 막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곡들은 어쩌다 보니까 아이디어의 실마리가 잡혀서 그냥 팍팍팍팍 나왔는데 사자는 이게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상혁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모아간 걸 한 번 더 정리해 주는데 이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너무 좋게 잘 뽑아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크게 받으면서 같이 완성을 시켰지 않나. 네. 제가 뭐 바로 옆에서 칭찬을 들으니까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냥 제 기준에서 요거 이렇게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주 결과적으로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도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자 얘기를 들으려고 이 질문을 했던 건 아니긴 한데 그럼 어쨌든 뭐 영광입니다. 예. 또 이번 앨범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차기작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있으신 게 있나요? 차기작은 아직은 생각해 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본 게 그냥 EP 하나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그냥 작게 한 4개 정도 들어가는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 정말 칼같이 계산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면 EP에서는 오히려 최대한 힘을 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볍게 듣기 좋은 음악 정도로 해서 한 4곡 정도를 넣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아직 뭐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쵸. 뭐 네. 정규 자체도 그냥 흘러가듯이 한두 곡 만들다가 가다가 잡힌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목은 생각해놨어요. 제목이 No Brain Survivor. 뭐라고요? No Brain Survivor. 노브레인 서바이벌. 네, 그러니까 의지를 담은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뇌 빼고 만드는 음악들. 뇌 없이 살아남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성향상 그런 음악의 그건 아니잖아요. 예. 평소에 뇌를 가득 집어넣은 카이스트 박사 그렇죠.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이햇이라는 아티스트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 지금은 이제 어떤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을 넘어 전 세계 헬스장이나 전 세계 가게에서 저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게 저의 장기적인 목표고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영어 가사를 쓰는 건 좀 다른 문제라서 좀 이리같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고 방향성은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색을 더 멋지게 발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깊이 탐구하고 더 이제 노력하고 또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일단은 이번 정규 앨범을 방방곳곳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들어보면 좋겠다. 저는 이번 앨범의 퀄리티에 정말 자신이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모든 걸 쏟아붓기도 했고 돈도 꽤 썼고 현질이 좋아. 현질이 현질이 좋아. 그리고 이제 뭐 현질만으로는 안 될 부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들으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요즘 형이 보면은 인스타에도 막 릴스 이것저것 컨텐츠도 올리고 하는 그죠. 게 다 이게 또 월드와이드로 가기 네. 위한 이 초석이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뭐 최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발악하는 거죠. 좀 더 어떻게든.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음악을 들어보게 하는 것. 그렇죠. 예. 뭐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형이 학부 시절이나 어릴 때 음악을 자연스럽게 했던 게 다 요즘 음악 하는데 도움이 됐듯이 그렇죠. 이번에 정규 낸 것도 다음에 도움되고 하지 않을까. 그렇죠. 다 그 자연분이 된다고. 이번에 저를 부른 것처럼 다음에도 저를 부르고 그럼요. 다음에도 맛있는 밥 사주시고 충분하죠. 해주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너무 생각을 좋죠. 예.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이의 형의 정규 앨범 회귀 분석 리그레이션 Regression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또 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